실례지만 여기 혹시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 구역은 전시 관계자나 전문가분들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낡은 모자를 벗어든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서 있던 백발의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올해 68배 김성원이라 불리는 경비원이었다. 베이지색 점퍼에 군데군데 해진 바지가 눈에 띄었지만 옷은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김성원은 바닥에 시선을 떨구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다. 아, 죄송합니. 저는 오늘 행사장 안전관리 보조로 온 사람입니. 안쪽 구역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안전관리 보조요? 상대는 행사 스태프용 패스를 목에 건 채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런 분이시면 분명 복장 규정이나 출입 절차를 안내받았을 텐데요. 이쪽 전시는 최신 과학기술을 선보이는 부스로 아무나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자인 민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김성원은 부드럽게 손자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혹시 실례가 된다면 누구랑 이야기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걱정되네요. 혹시 보호자가 계신가요? 그 말에 김성원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바로 미소를 지으며 되받았다. 제가 보호자입니. 이 애는 제 손자고요.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곳의 임시경비 지원 업무로 와습 행사본부에서 배치받은 자리죠. 그래도 저희는 이 부스를 일반인 접근 금지로 공지해 뒀습. 요즘 과학시연 장치는 예전과 많이 달라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 옆에서 몇몇 관람객이 수군댔다. 저렇게 나이 많은 분이 저런 최첨단 과학 행사에 온 게 이상하지 않아? 보면 몰라. 요즘엔 관리도 젊고 스마트한 분들이 많는데. 아이고, 행사장도 아무나 쓰는구만. 민규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 무서워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김성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민규야. 아무 문제 없단다. 하지만 스태프의 태도는 여전히 싸늘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제 책임이 있어서요. 참가자 명단에 없는 분이면 당장 나가주셔야 합니. 그리고 어린아이도 데리고 오셨으니 더 위험합니. 김성원은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담담하게 물었다.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되겠지요. 제가 본부 측에 제출한 지원 서류가 있을 겁니? 아, 그게. 스태프가 잠시 서류를 확인하는 듯 스마트폰을 조작했다. 지금 경비 인력으로 추가 채용된 명단을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 당장 확인이 안 되네요. 담당자분이 자리를 비우셨나 봅니.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릴 테니 담당자에게 연락 좀 부탁드립니. 손자하고 함께 이곳 안전 상황을 확인해야 해서요. 글쎄요, 굳이 여기 계실 필요가 있나? 일단 밖에서 기다리시죠. 스태프는 건조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옆을 지나가던 또 다른 관리자가 눈길을 주며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관리자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오늘 행사장 보안 보조로 몇 분 더 오시긴 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원하셨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혹시 착오가 있는 건 아닌지. 김성원은 거듭 침착하게 말했다. 아닙니.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절별로 단기 보안 업무를 해왔습. 이번 과학박람회 보안팀에 지원했고 근무 배정표에도 제 이름이 있을 겁니. 김성원입니. 김성원. 관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태블릿을 뒤적였다. 아, 보긴 봤어요. 그런데 연세가 적혀 있었길래 저도 잠시 의심했었는데 혹시 오늘까지 근무 중이신 분이 맞나 보네요. 다만 이 최신 화학 실험 부스는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특별 지시가 있었어요. 요즘 전시되는 화학 시연 장치들은 매우 민감하고 안전 장치도 복잡해서 자칫 잘못 손대면 큰일 나거든요. 게다가 어르신께서는 잘 모르실 테니 김성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그렇죠. 요즘 기술은 참 빠르게 바뀌죠. 젊은 분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스태프가 약간 기세등등한 표정을 지었다. 맞습. 그러니까 힘들게 안에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일단 외부 전시 구역 쪽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경비 임무를 굳이 안쪽에서까지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민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그냥 밖에서 보자. 나도 괜히 사람들한테 혼나기 싫어. 그러나 김성원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규야, 할아버지가 담당한 구역이 여기 안쪽까지 포함이니 확인은 해야지. 제대로 일하고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스태프에게 고개 숙여 정중히 말했다. 행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니. 물론 규정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다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일이 있고 제 임무가 있음 몇 분만 시간을 주시면 담당자께서 확인해 주실 거예요. 스태프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조습, 그럼 담당자를 불러볼게요. 일단 여기서 기다리세. 그러자 옆에서 지나가던 관람객 무리가 힐끗힐끗 김성원을 바라보았다. 저분 완전 할아버지 아니야? 이런 첨단 과학 전시를 이해나 하실까? 그러게 말이야.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길 잃으신 거 아니야? 그들은 속삭이는 듯하지만 분명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하며 지나갔다. 김성원은 잠시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민규의 손을 잡았다. 자,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때 행사장 내부에서 펑 하는 소리가 터졌다. 뭔가 연기가 피어오르고 몇몇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관리자와 스태프,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안쪽 부스를 향해 달려갔다. 뭐지? 화학 시연 중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대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행사장 안쪽으로 진입 금지라고 했잖아. 위험해. 김성원은 단번에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스태프에게 말했다. 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 제가 가서 확인해야겠습. 스태프가 경악한 듯 소리쳤다. 아, 아니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뭔가 폭발이라도 일어나면 어쩌시려고요. 하지만 김성원은 이미 민규를 한쪽에 안전하게 붙들어 세우고는 빠르게 안으로 뛰어들었다. 관리자 역시 허둥지둥 말리려 했지만 그의 기세에 눌린 듯 선뜻 막지 못했다. 안쪽 부스에서는 최신 화학 반응 시연을 준비하던 연구원들이 허둥대고 있었다. 보라색 연기가 하늘로 치솟듯 퍼지고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 용기들에서는 화학물이 들끓으며 기포를 뿜고 있었다.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고 일부 관람객들은 뒷걸음치며 비명을 질렀다. 누가 소화기 좀 가져와. 아니, 이거는 일반 화재 소화기로 안 되는 반응인가? 염기성 용액하고 산성 물질이 같이 반응한 것 같아요. 빨리 중화제를 찾아야. 근데 저 끝에 있는 약품이 어디 갔지? 그러다 더 큰 폭발이라도 나면 어떡해? 연구원들마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김성원은 번개같이 주변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벤치 뒤편에 놓인 시약들을 확인했다. 중화액부터 찾아야겠어요. 염기가 강한 쪽이라면 산성 중화제가 있어야 하고. 지금 이게 아니,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한 연구원이 허둥지둥 병을 뒤적이는 모습에 김성원이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반응을 멈추려면 먼저 온도를 낮춰야 합니. 냉각장치나 쓸만한 얼음, 젤팩은 어디 있습니까, 저쪽 박스 안에 드라이 아이스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반응 시연할 땐 안전한 농도로 실험해서 이렇게까지 문제 생길 줄 몰랐어요. 김성원은 잽싸게 박스 근처로 가서 드라이 아이스를 꺼내왔다. 그리고 염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용액 주변을 재빨리 식히며 동시에 연구원들에게 지시했다. 자, 이 반응 용액의 농도와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누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1리터 조금 넘어요. pAH가 12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고 반응물도 꽤 많습니다. 조습, 그럼 시약 중에 묽은 황산이 있을 겁니? 농도 0.5% 이하짜리 쓰셔야 해요. 고농도 쓰면 열폭주가 일어나서 더 위험해집니다. 아, 맞아요. 거기 노란 스티커 붙은 병이. 그들은 마치 지휘관을 만난 군인처럼 김성원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 김성원은 황산 시약을 일정량만 따로 비커에 덜어냈다. 그리고는 샤워병 형태의 세정액 몇 개를 준비시키며 철저하게 순서대로 반응에 투입했다. 주변에 있던 연구원들은 그의 노련한 손놀림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저분 경비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움직임이 전문가 수준인데? 내가 알던 평범한 어르신이 아닌데 저런 대처는 연구실에서 오래 일한 사람만 가능해. 김성원은 망설임 없이 정확한 양을 배합하고 용기의 온도를 재빨리 낮추며 반응을 서서히 진정시켰다. 강렬하게 솟구치던 증기가 서서히 줄어들고 거품이 잦아들자 관람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화학물 유리를 봉하고 연구원들에게 손짓했다. 안전하게 밀폐용기로 옮기세. 안에 남은 반응물은 더 이상 폭발성 위험이 없을 겁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음 단계까지 제가 확인하겠습.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은 어느새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살았다. 방금 진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저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연구원 중 한 명이 헐떡이며 김성원에게 물었다. 이렇게 재빠른 대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통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대체로 뭘 먼저 해야 할지 헷갈리는데. 김성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예전에 실험실 안전 담당으로 근무를 좀 했습. 그냥 옛날 경험이죠. 연구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제야 달려온 스태프와 관리자가 헐레벌떡 물었다. 무사합니까? 어르신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 덕분에 겨우 안정됐어요. 큰 폭발 없이 중화 반응이 마무리됐습.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내자 아까 김성원을 심드렁하게 대하던 이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관리자가 숨을 고르며 김성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 어르신 아니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대처를? 김성원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다. 아유, 별거 아닙니.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고 제가 조금 익숙했을 뿐이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달라졌다. 아까만 해도 저 경비원 어르신을 완전 무시하더니. 그러게.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되겠어. 저분 대체 정체가 뭐야? 실험실 안전 담당이었다니? 그 순간 분비는 인파 뒤에서 왠지 낯익어 보이는 얼굴을 한 여성 스태프가 김성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김성원, 저 이름 어디서 들어봤지? 그리고는 문득 뭔가 떠오른 듯 허둥지둥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탄성을 지르며 말하길, 그렇구나. 역시 그분 맞는 것 같아. 옛날에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관리자와 스태프가 화학물 처리가 끝난 자리에 가까이 다가왔다. 정말 대단하십니. 그런데 어르신이 예전에 실험실 안전 담당이셨다니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김성원은 망설임 없이 웃으며 답했다. 에이, 이젠 다 지난 이야기입니. 젊은 시절에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조금 일했죠. 주로 안전관리 업무를 오래 했습. 그러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오래 일하셨다면 혹시 그 유명한 90년대 연구실 화재 사건 때 신속 대처하셨다는 분 아니에요? 그 말에 김성원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별로 유명할 일은 아닌데. 그 일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자 이전에 그를 타박하던 스태프가 당황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설마요, 그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 전설적인 안전 담당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 어르신이십니까? 주변이 술렁이자 아까 김성원을 처음부터 쳐다보고 있던 안경 낀 여성 스태프가 손을 들고 호기롭게 말했다. 제가 조금 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름이 김성원 선생님, 1957년생. 맞으시죠? 예전에 K대 화학연구소에서 안전의 달인이라고 불리셨던? 에이, 달인이라니요.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 김성원은 민망한 듯 손을 저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화학 부스 담당 연구원들조차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혹시 안전 매뉴얼도 직접 개발하셨다던데? 각종 화재, 폭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초동 대처법을 연구소마다 교육시킨 분이 바로 김성원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몰라봤죠? 이 분야에서는 레전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자신감 넘치던 행사 관리자도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죄송합니. 아까는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모르실 거라고 무례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김성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님니 오히려 저는 오래된 방식만 알고 요즘 최첨단 장치들은 잘 모릅니 오늘도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아니요, 지금 보니 대처 방법이 너무 정확하셨어요.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고 저희도 정말 많이 배웠습 주위에서 하나둘씩 박수가 터져 나왔고 호기심 섞인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그럼 예전에 왜 연구소를 그만두신 건가요? 지금은 왜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민규가 할아버지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막 물어보네. 괜찮아? 김성원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조금 시끄럽지만 괜찮단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연구소에서 일할 때 제 건강도 조금 안 좋아졌고 무엇보다 가족과 보낼 시간이 너무 없었습. 그때 저희 아내가 많이 아팠거든요. 사람들이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다. 결국 고민 끝에 연구소를 그만두고 아내를 돌보며 지냈습. 이후엔 가끔 비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자문을 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단기 보안 업무를 맡기도 했어요. 연로하니 이제 체력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삶이 저한텐 더 소중했습. 관리자가 머쓱한 듯 물었다 그러시군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신 것 같습. 저희가 너무 경솔했네요. 저희가 행사 진행하면서 젊은 경비 인력만 찾느라 어르신의 진짜 역량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요. 김성원은 고개를 숙여 보이며 웃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연구소에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취를 바라기도 했습. 하지만 아내의 병환이 제게 더 중요한 문제였고 그 이후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로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손자와 함께 지내는 게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죠. 그의 담담한 설명에 사람들은 묵직한 감동을 받는 듯 했다. 스태프들 중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연구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이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정말 멋있으세. 오래 연구한 지식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네요. 그때 처음에 김성원을 무시하던 스태프가 조심스레 다가오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처음에 너무 신뢰되는 말을 했어요. 행사장에 어르신이 오신 걸 보고 나이 드신 분이 이 복잡한 첨단 기계를 이해나 할까 같은 생각을 했습.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오늘 큰 걸 배웠습. 김성원은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 저도 나이 먹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든 부분이 많아요. 다만 오랫동안 하던 일이 있다 보니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도움이 됐습. 정말 존경스럽습.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 곁에서 지켜보던 관람객들도 분위기에 동조하며 박수를 보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어르신들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다뤘는데 오늘 그걸 실제로 보네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이런 소중한 재능을 계속 활용하시는 게 멋지세. 여성 스태프, 그가 과거 영상을 찾아본 사람들은 얼굴이 상기된 채 말했다. 실례지만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안전 대응 매뉴얼이나 노하우를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번 박람회 운영하면서 더욱 안전 지침을 강화하려고 합니. 김성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아까도 보셨겠지만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건 온도와 농도 그리고 적절한 중화제의 투입 순서예요. 모든 사고는 결국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초기에 진압하면 큰 사고로 번지지 않거든요. 모두가 그의 설명에 집중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듯 분위기가 한층 진지해졌다. 스태프와 연구원들은 자신의 메모장이나 태블릿을 꺼내어 열심히 필기를 했다. 김성원은 마치 오랜만에 교수 강단에 선 사람처럼 차근차근 핵심을 짚어주었다. 그 사이 초반에 김성원을 몰아붙이던 관리자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졌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허리 숙여 정중히 사과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 원래는 제가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총괄하며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경솔했네요. 더는 나이만 보고 판단하거나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실수는 없도록 하겠습. 김성원은 한사코 고개에 드세 신경 쓰지 마세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라며 그를 일으켰다. 아이인 민규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할아버지 진짜 대단해. 할아버지가 위험해서 구해주신 거잖아.
그 말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김성원도 쑥스러워하며 민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냐. 그냥 옛날에 배운 걸 잠깐 써먹었을 뿐이란다. 그리고 너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니? 나도 커서 과학자 될래. 근데 할아버지처럼 안전 지키는 법도 잘 배울 거야. 김성원은 웃으며 끄덕였다. 그거 정말 훌륭한 목표인데? 다시 한번 행사장 전반이 잔잔한 박수로 채워졌다. 이제는 더 이상 김성원을 향한 무시나 의심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행사 관계자들이 그에게 어떤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다. 어르신, 혹시 가능하시다면 남은 박람회 기간 동안 저희 부스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 시연이 많다 보니 안전관리 전문가가 현장에 꼭 필요하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 저도 일단 경비 업무를 맡았으니 겸사겸사 도울게요. 그러자 아까 그를 함부로 대하던 스태프가 다시 나섰다. 제가 당장 임시 신분증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 또 손자분이 같이 계시더라도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 감사합니. 굳이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그저 여기 스태프들과 관람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도 제 역할을 하면 됩니 아닙니다. 어르신을 특별히 대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셔야 할 분을 저희가 너무 몰라봤던 거죠. 행사장 안팎의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몇몇 관람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성원에게 다가와 질문을 건넸다. 저희 아버지도 화학공학 전공했는데 혹시 같이 한번 인사드려도 될까요? 다른 실험 부스들도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김성원은 난처할 정도로 많은 요청이 쏟아지자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제가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움이 된다면야 기꺼이 도와드리지요. 중간중간 처음 그를 홀대하던 사람들과도 눈이 마주치면 짧게 미소를 건넸다. 그들은 마음 한편이 불편한 듯 혹은 다행인 듯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김성원은 전혀 원망하는 태도가 없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따뜻한 말로 대해줬다. 잠시 후 관람객들도 흩어지고 박수 갈채가 잦아든 뒤 아까 가장 크게 김성원을 도중에 막아섰던 남자 스태프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르신,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며 스태프는 김성원을 행사장 구석, 조금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연구소 근무를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집안 형편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 공부해봐야 의미 있겠느냐는 주변 말에 주저했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어르신처럼 늦게라도 도전해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 김성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며 나이와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까도 봤지만 사고 직후에 연구원들과 함께 대응하시는 걸 보니 당신도 해낼 역량이 충분해 보였습.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저 행사 스태프로 뒷정리 정도나 하는 줄 알았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속도와 길이 있어요. 저도 젊을 때는 남들보다 뒤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컸지만 결국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죠. 경험을 쌓는데 나이 제한은 없다고 봅니? 스테프는 작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저도 이번 계기로 진지하게 다시 공부해 볼 마음이 생겼어요. 평소엔 대책 없이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전문성과 침착함을 보고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 좋은 마음이네요. 제가 따로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아도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 제가 예전 매뉴얼 자료도 아직 보관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참고할 수 있을 겁니. 그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이전의 적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관리자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다 자신도 이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준 김성원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민규와 함께 자리를 옮기려 하자 행사 담당자들이 달려와 그를 붙들었다. 어르신, 오늘 이 부스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관람객 안전이 크게 동요했을 텐데 제가 행사 공식 방송을 통해 상황이 안정됐다고 알려도 될까요?
그리고 인터뷰도 잠깐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터뷰요? 아유, 저는 그런 건 좀 부담스럽습 짧게라도 부탁드립니. 이번 사고를 막아주신 건 물론이고, 이 사고가 어르신 같은 경험 많은 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 다들 궁금해 하셔서요. 김성원은 멋쩍어 했지만 주위에서 빛나는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만요. 그리고 지나친 관심은 안 해주셔도 됩니. 스탠딩 마이크 앞에 선 김성원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의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 어느 분야든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 오늘 제가 한 일은 저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겁니. 이번 일로 놀라셨을 분들에게 행사는 안전하니 안심하시고 즐기시라 말씀드리고 싶습. 그리고 이런 박람회 현장에 젊은 인재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우리 과학 발전도 지속할 테니까요. 저는 이제 그냥 뒤에서 묵묵히 도우면 됩니. 그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관람객들은 길고 힘찬 박수를 보냈다. 민규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작은 손으로 크게 박수를 쳤다. 방송 인터뷰가 끝나고 한 무리가 김성원에게 다가왔다. 그 중에는 처음에 이곳은 전문가만 들어올 수 있다고 호통치던 행사, 고위 담당자도 있었다. 그 담당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어르신, 죄송합니 인력 배치에서부터 제가 경솔했어요. 저희가 젊은 분들 위주로만 뽑아야 한다 고 우겨서. 사실 어르신 서류를 보고도 이건 실수 접수 아니냐며 팀에 다시 확인하라고 했었습. 김성원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저야말로 제가 더 빨리 제 일을 설명드렸어야 했나 봅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아니요. 전부 제 잘못입니. 나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 앞으로 행사 운영할 때 절대 이런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 감사합니. 그의 태도는 변함없이 온화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김성원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다. 시끌벅적한 화학실험 부스는 이제 안전하게 재정비되어 다시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구원들도 한결 진지해진 표정으로 기계를 점검했다. 선생님, 다시 시연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까의 반응 혼합물은 전부 처리됐고 다른 샘플은 농도를 줄여서 더 안전하게 준비했습. 김성원은 슬쩍 훑어보곤 조언했다. 조습 안전장치만 확실히 점검하시고 관람객들에게 보호장비 착용 지시를 깜빡하지 않도록 안내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 주변 스태프들은 김성원의 조언에 따라 관람객에게 방독 마스크까지는 필요 없지만 안전안경과 보호용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라는 안내를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부스 안 인원을 제한해 더욱 질서를 유지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람들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다. 민규는 의기양양하게 할아버지 곁을 따라다니다가 어느새 조그만 과학실험 키트 코너를 발견했다. 할아버지, 저기 가면 내가 직접 실험도 해볼 수 있대. 좋지. 손자가 관심이 많으니 함께 가보자. 주변 스태프가 김성원에게 바로 말했다. 어르신, 저희가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 일반 대기줄에 서 계시지 않아도 됩니. 실은 행사 전용 패스도 있어요. 오늘 정말 큰 도움을 주셨으니 그 정도는 저희가 챙겨드리고 싶습. 아이고, 괜찮습. 굳이 특별 대우까지는 부탁드립니. 저희 마음이니 받아주세. 결국 김성원은 민규와 함께 앞줄로 안내받아 간단한 어린이용 과학 체험 코너에 들어갔다. 민규는 작은 비커에 시약을 떨어뜨려 색이 변하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며 신나했다. 스태프는 민규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모르는 점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여쭈어봐.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니까. 민규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알아. 할아버지는 원래부터 멋있었어. 그날 오후 행사는 전반적으로 평온을 되찾았고 김성원은 행사장 여러 곳을 조용히 순회하며 점검했다. 일부 스태프와 연구원들이 그에게 안전 관련 조언을 구했고 그는 거창한 지도 대신 필요한 부분만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낮에 김성원을 무시했던 모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고위 담당자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읽으며 이 박람회가 어르신 같은 분의 경험을 통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고 앞으로 절대 나이만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원은 두 손을 내저으며 연신 겸손해 했다. 저도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 사고 없이 행사가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 저녁 무렵 행사가 종료될 시간이 가까워졌을 즈음 한적해진 구역에서 관리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어르신, 오늘 정말 감사했습. 혹시라도 저희 박람회 끝나고 다른 쪽 과학 행사나 연구기관에서 어르신의 자문을 부탁하면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김성원은 살짝 미소 지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야 조금씩은 도와드리겠습. 그렇지만 풀타임으로 돌아가기엔 어렵습. 손자 돌볼 일도 있고 저도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제 삶의 우선순위는 가족에게 많이 맞춰져 있습.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합니. 그래도 언제든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력해 드리겠습. 예컨대 편하게 자문 정도만 하셔도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안전 강의 정도만 하셔도 정말 많은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 네, 그렇게 해볼게요. 김성원은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송 인터뷰를 함께 진행했던 여성 스태프도 옆에서 웃으며 말을 거들었다. 사실 저는 어르신 같은 분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는 좋은 본보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어르신의 지식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만둔 지 오래라 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낌없이 공유하겠습. 그들은 그곳에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내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각자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김성원과 민규도 밖으로 나서려는데 행사장 문 앞에서 처음 그를 거부했던 스태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감사합니. 어르신 덕분에 한 수 배웠습. 앞으로는 절대 함부로 나이 운운하지 않겠습. 김성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답했다. 괜찮습.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웠습. 덕분에 제 손자도 좋은 경험했고요. 마지막으로 민규가 신나게 한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사람들은 그의 앳된 목소리에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김성원은 손자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나서면서 문득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침만 해도 차가웠던 시선들이 이젠 따스한 인사로 바뀌어 있었고 그 덕분에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에 민규가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가 사람들 구해줘서 난 너무 기뻐. 근데 할아버지는 왜 아직도 경비 일을 해? 김성원은 천천히 답했다. 내 능력이 대단하지도 않고 한동안 가정에 전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 그래도 이렇게 다시 사람들 앞에서 쓰일 수 있다니 나쁜 건 아니지 않니? 가끔씩만 도울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어른 되면 꼭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과학자가 될래? 그래, 꼭 그럴 수 있을 거야. 김성원은 손자의 꿈을 지지하며 차 열쇠를 꺼냈다. 우리 민규 배도 고플 텐데 가는 길에 어묵 사 먹을까? 여기가 부산이잖니. 좋아. 그들은 그렇게 박람회를 뒤로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소중한 일상의 걸음을 옮겼다. 행사는 이제 막 끝나가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남아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모두가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깃든 진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날이었다. 그날 밤 온라인에는 행사장 영상과 함께 김성원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버려진 재능이 아니라 숨겨진 경험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순간 같은 반응들이 댓글에 가득 달렸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묻고 싶다. 혹시 우리 주변에 단지 겉모습 때문에 또는 나이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숨겨진 인재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과소평가당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 하지만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속도로 빛나는 순간이 옵니. 오늘 이 사건처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할 기회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 우리 모두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나이, 지위, 외모로만 재단하지 않고 진정한 가능성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귀중한 경험과 재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나 편견 때문에 놓쳐버린 사람은 없었나요? 스스로도 난 별 볼 일 없어 하고 포기해버린 꿈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심장의 작은 열망을 다시 깨워주길 바랍니. 삶에는 의외의 국면이 찾아오고 그때 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 우리 모두가 주변인의 숨겨진 재능을 존중하고 스스로도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지금의 김성원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 미습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편견을 깨고 누구의 진가를 발견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 그리고 혹여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두려움이 든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때일지 모름이. 끝으로 오늘의 장면을 요약하자면 지마이남